코로나 역대 최다. 김기덕 사망.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29일 대구발 신천지 확산 때 909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 백신이 확보되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악화되고 있고 최악입니다. 지금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한다. 방역당국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발언은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도 곧 시작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터널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터널이 지금 온 만큼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여름을 거쳐서 하반기까지 갈 거고 지금 미국은 이 현지 시간 11일 곧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나 돼야 혹은 가을쯤 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 하루 확진 950명, 지금 최다 기록입니다. 2월 29일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사태로 909명을 기록한 이후 최다인데 1차, 2차 때와 다른 동시다발적인 감염, 원인 불명의 감염, 또 5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을 본다면 3차 대유행이 1, 2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부는 이대로라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네, 우려했던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이렇게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 일단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엿새 후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합니다. 이때 좀 효과가 보이는가 싶었지만 이번 달 초 들어서 계속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으나 또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592명으로 12월 8일에 확진자가 폭증했고 또 급기야 오늘에는 950명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도 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예전에 지금과는 다른 상황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양산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요인이 기폭제가 되면서 굉장히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이렇게 급증하는 양상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김정기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거 기준이다. 지금처럼 산발적 확산되지 않았고
숨은 감염자가 많을 때가 아닌 상황에서 만든 거리두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거리두기 강화해도 확산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들려요. 그거는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1차 유행, 2차 유행 때는요. 역학조사로 대부분을 잡아냈어요. 그럼 무엇이 낮았냐면 그 숨은 그 감염 불명을 찾아내는 역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에 지수가 낮았어요. 한 2% 내외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역학조사관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공무원, 군, 경찰 모두 역학조사에 투입하라 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감염 경로를 찾는 데는 실패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R지수라고 하죠. 감염 재생산지수. 한 사람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 이게 지금 뭐 2 가까이도 갔다가 지금 엊그제 1.4 정도입니다만 이게 1 아래로 유지돼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은 확산이 떨어지는 건데 예. 지금은 환자로부터 또 다른 감염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엔 1, 2, 3단계가 너무 이게 거칠게 돼 있다. 그래서 중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3단계 심각에 지금 이 도달하는 경우의 수 어떤 해당이 나오냐면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이면 3단계예요. 숫자로만 봤을 때. 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라도 3단계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일평균 확진자 기준이기 때문에 900명을 이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얼마였냐면 686명, 682명, 689명, 여기서 950명 된 거거든요. 예. 주말이라 어쩌면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 내일과 모레 발표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7, 8명대 정도로 감안을 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려야 한다. 근데 올릴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단계 끝. 그렇죠. 마지막 단계죠. 3단계 식당 운영됩니다. 밤 9시 이후는 이용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된다. 기준이 똑같아요, 사실은.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가족과 식당, 직장, 이 인근 지역사회에서 계속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의 방법으로는 이걸 끊어낼 방법이 있겠느냐. 전문가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증가뿐만 아니라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경기도 환자 6명이 목포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2월, 3월 때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1차 유행을 할 때 이대보다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대처를 해서 병상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나아졌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걸 관가했던 거죠. 이런 컨테이너 병상 자체가 임시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보다 무거운 임상 증상 보이는 분들에게는 적절치 않은 시설이다라고 보고 있고 경증 환자를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지금 보건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가 늦는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